자, 이제 공손성의 원리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는 첫 번째 세트였죠. 뭐였죠? 요령과 그 다음에 관용의 경률이었죠. 기억나죠? 그리고 이제 하게 되는 건 찬동의 경률과 겸양의 경률이었습니다. 앞에 걸 좀 지웠습니다. 너무 많이 써져 있어서. 자, 기억나죠? 찬동의 경률은 뭐에 대한 걸 쓴다고 했죠? 상대방에 대한 칭찬. 다시 한번 기억하죠. 겸양이란 건 뭐라고 했죠? 겸손한 표현이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찬동의 경률과 겸양의 경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동의 경률과 겸양의 경률은 앞에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뭐하고 뭐라고 얘기했었죠? 첫 번째 거는 부담과 이익이었죠. 두 번째 뭐였어요? 칭찬과 비방이라고 얘기했죠. 비난이라고 해도 되는데 비난보다는 비방이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찬동의 경률과 겸양의 경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찬동의 경률은 검은색이 선택이 안 되네요. 자, 찬동의 경률이라고 하는 거는 찬동의 경률은 마찬가지예요. 상대하고 나 두 가지 중에서 누구를 의미하느냐? 자신과 상대 중에서 마찬가지로 이거죠. 자신과 상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요령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은 상대에 대한 무엇을? 칭찬은 뭐 한다? 앞에 했던 거 기억나죠?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화 하는 거였죠. 정확히는 칭찬의 표현이죠. 칭찬은 또는 칭찬의 표현. 그리고 누구에게 이제 상대에 대한 칭찬을 최대화했으면 뭐를 최소화해야겠어요? 바로 상대에 대한 비방. 비난이라고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상대에 대한 비난은 뭐 한다? 최소화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상대에 대한 비난은 그리고 상대에 대한 칭찬은 어떻게 해가지고 예시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만들어내야 돼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한다고 해볼까요? 축구한다고 이렇게 쳐봅시다. 근데 공을 뻥 찼어요. 근데 그 공을 뻥 찬 상황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와, B야, 정말 잘하는구나. 어쩜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가 돼요? 상대방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죠. 칭찬을. 우린 그런 걸 찬동의 경률 또는 칭찬의 경률이라고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상대방 칭찬을 최대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겠죠? 비난은 최소한으로 하는 거야. 물론 이 말은 어떻게 축구를 매번 잘하겠어요? 한 번만 잘하고 뭐 9번은 실패하고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 한 번 잘했어도 이렇게 칭찬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겸양의 경률은 이제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겸양의 경률은 자신한테 얘기하는데 자신한테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해야 돼요. 최소화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신에 대한 비방과 비난은 뭐 한다고요? 최대화한다는 얘기예요. 자신한테 어떻게 비난을 하게 됩니까? 이상하죠? 이 말은 자신을 칭찬하는 상황이 펼쳐져도 되게 겸손하게 표현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자, A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너 정말 잘하는구나.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100일장 상을 받았어. 100일장 장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볼까요? 그랬을 때 B라고 하는 애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응, 당연하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얘기하면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많이 부족한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두 개 중에 뭐가 더 예의가 있어 보이나요? 당연히 밑에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걸 겸해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말인데 그거를 비난, 비방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쉽죠? 마지막 원리 하나 이제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원리는 5번 동의의 경륜이에요. 동의의 경륜이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의의 경륜은요, 말하기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하기의 방법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논리적인, 써있는 말은 이렇게 보통 쓰고 있어요. 교과서적인 정의는 말하기 사람이죠. 상대와의 의견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의견 차이점을 최소화했으면 당연히 뭐가 최대화가 되겠어요? 의견 일치점은 최대화된다. 이런 말로 교과서적인 정의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의견 차이점을 최소화한다라는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 바꿀게요. 상대와의 대화 시작은 상대 의견에 뭘 해줘라? 동의를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의견의 일치점은 최대화한다 라는 말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도 지우고 상대 의견의 처음 부분에 뭐를 해줘라? 동의를 해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동의의 경륜이 뭔지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다 지우고 나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이렇게 동의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여기 한 가지를 원래 더 넣어야 돼요. 한 가지를 뭘 넣어야 되느냐? 처음에는 시작은 상대방한테 동의해 줬으면 대화의 끝은 자신의 의견, 생각을 제시해라 라고 정리를 해야 돼요. 결국 이 말을 다시 정리를 하면 쉬운 말로 바꾸면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꿔보면 상대 의견에 동의를 표현한 후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걸 동의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지는 뭐가 되냐면 그런데 라고 하는 표지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 갈까? A도 큰 문제 없이 말을 하고 있죠. 선택권을 줬으니까. 선택권 무슨 경륜이죠? 요령의 경륜이죠. 자, 선택권을 줬네요. 그럼 이제 B가 얘기하죠.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처음에 뭐 했어요? 처음에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했죠. 이해되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선약이 있어. 선약이 있는데 다음에 다시 말해줄 수 있을까? 끝까지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공손성의 원리, 찬도의 경륜, 겸해의 경륜, 동의의 경륜.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앞에 있었던 예시문들 한번 쭉 보도록 하죠. A 한번 봐봐요. 찬우야, 이따 점심 먹고 나서 배드민턴 기본 동작을 설명해 줄 수 있니? 라고 돼 있죠. 자, 무슨 경률이죠? 있니? 있니? 뭐죠? 자, 요령의 경률이 들어갔죠. 이해되시죠? 점심시간에는 수업 준비를 할 게 있어서 저녁에 따로 시간을 낼게 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은 원래 정확히 쓰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좋은 의견을 말해 줬는데 내가 숙제를 안 해서 점심 시간에 해야 해. 자기 잘못이란 얘기죠. 저녁에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낼게 라고 얘기를 꺼내죠. 이렇게 해야 원래는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둘이 뭉실하게 넘어갔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경률이 되죠? 내 잘못 그리고 나에 대한 부담감을 최대화하게 만드는 거죠. 뭐라고 한다고 했죠? 관용의 경률. 이해되시죠? 관용의 경률. 내 잘못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볼까요? B. 자세가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좋은데. 뭐 하고 있죠? 칭찬.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무슨 경률? 찬동의 경률 쓰고 있죠. 이해되죠? 그랬더니 C가 말하죠. 아직 부족한 게 많아. 부족한 게 많아. 운동신경이 없어. 겸손하죠. 겸손하죠?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겸양의 경률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거 나중에 가면 관용하고 겸양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겸손하게 말을 하는 걸 겸양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됐어? 뒤에 볼까요? 우리 운동도 끝났으니까 밥 먹으러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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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돼 있죠. 선택권 줬죠?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볼까요? 저녁 먹으면 좋지. 동의하죠? 그런데 내가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하죠. 뭐의 경률? 동의의 경률이 나타나죠. 경률이 나타나고 있죠. 이해됐죠? 우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요령, 관용, 칭찬, 겸양, 그 다음에 동의라고 했죠. 기억나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헷갈리지 마요. 자, 다시 봅시다. 연습도 한번. 자, 찬우야 이따 점심 먹고 뭐뭐 해줄 수 있니? 무슨 경률? 무슨 경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무슨 경률? 바로 선택권을 주는 요령의 경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요? 점심시간에 수업 준비를 할 게 있어서 저녁에 시간을 낼게 이거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뭐였죠? 내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관용의 경률. 굉장히 좋은데 칭찬하죠? 찬동의 경률. 아직 부족한 게 많아? 겸양의 경률. 밥 먹으러 갈까? 좋지. 동의. 그런데 내 생각. 동의의 경률.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경률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교과서에서는 뭐 딱히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될 파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자, 예시문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시문을. 자, A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고 쳐보죠. A라고 하는 학생. 아, 오늘 발표 때 실수했는데 선생님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어떤지 물어볼까? 정확히 여쭤볼까? 이런 건데 그냥 할게요. 물어볼까? 그랬더니 B가 얘기하죠. 뭐라고요? 오, 오늘 날씨 좋다. 날씨 좋다. 공원이 나갈까?
라고 물어본다고 쳐보죠. 자, 이 지금 A하고 B의 대화는 하나의 오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경률에서 우리가 배웠던 경률 중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경률이에요. 자, 어떤 경률을 위배하고 있죠?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라고 했는데 공원이 나갈까? 이렇게 얘기하죠. 뭐의 경률? 협력 원리 중에 기억나죠?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그 다음에 뭐였죠? 태도의 경률. 그 중에서 뭐에 속하죠? 관련성의 경률이죠. 이 작품은 관련성의 이 작품이 아니다. 이 A, B는요, 관련성의 경률을 위배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이 대화가 안 될까요? 아니요, 대화가 돼요. 우리는 이 B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 알아요. 숨겨진 의도.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죠? 쌤한테 물어볼까? 그랬더니 날씨 좋다. 공원이 나갈까? 이 얘기는 말해봐야 의미 없어. 그냥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겉으로는 대화의 여러 원칙 중에 하나를 어긋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의도가 더 강하게 전달되기도 하는 거죠. 우린 이런 걸 따로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 부르냐? 의도가 숨겨져 있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화 함축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죠? 의도를 숨겨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시험에는 앞에 있었던 경률도 많이 나오지만 이 대화 함축이라는 부분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이런 게 많아요. 대표적인 예시는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A. 춥다. 그랬더니 갑자기 춥다라고 하면서 B야 안 춥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B가 안 추워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봐요. 겉으로 문제 없어 보이죠? 아니요. 실제로는 A는 의도가 무엇이냐? 가로를 넣어볼게요. 상황이 있어야 돼요. 창문을 보며 이때 창문은 열린 창문 이래보죠. 그럼 결국 의도가 뭐예요? 문 닫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문 닫아. 근데 얘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A가 관련성의 경률을 어긋나게 말하고 있고 B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B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대화 함축의 예로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